여러분이 that을 맨 처음에 뭘로 배우죠? 그것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쵸? that. 저것이라고 배우네요. 저것. 그쵸? this와 that.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때 that은 뭔가요? 바로 지시, 대명사네요. 그쵸? 맨 처음 배우는 건 여러분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that's my bag. 저거는 내 가방이야. 여기서의 that은 바로 지시, 대명사죠. 근데 여러분, that이 형용사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 앞에 딱 사용돼서 그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who's that girl? 여기 보세요. who's that girl? 저 소녀는 누구지? 라고 할 때 여기서 that은 대명사가 아니에요. 저것이 아니잖아요. 저 소녀는 누구야? 라고 할 때 형용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지시 형용사로도 사용이 되고 두 번째 기능인 지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that을 배우는 게 뭐냐면 접속사로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 접속사 that은 많이 봐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서 that이 접속사로도 사용되지 라고만 알고 있지 도대체 어떤 문장을 연결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that을 쓸 때와 what을 쓸 때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that은 접속사고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특징과 접속사의 특징은 다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접속사 that은 언제 사용하느냐? 접속사 that의 그 성격은 일단 여러분 명사절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사절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사절이 뭔지 몰라요. 왜? 문법은 싫어하니까. 그럼 명사절은 뭐냐? 간단합니다. 문장이 하나의 품사, 즉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걸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문장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해?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 바로 명사절이에요. 이렇게 또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명사 역할이 뭐야? 그러면 또 애들이 또 대답을 못해요. 정말 슬픈 현실이죠. 명사 역할은 뭐냐?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무슨 말이냐?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고요. 그러면 명사절은 뭐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있는 문장이에요. 즉 주어 자리에 문장이 왔다? 그러면 문장이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나 문장인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다?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명사절의 접속사, 그때 that을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잠깐만 좀 봐주세요. 자, 보세요. I believe, 나는 믿어 라고 문장이 주어 서술어예요. 뭘 믿어? that 이하를 믿어. 여기서 that부터 끝까지는 뭐다?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와 있어요? He is innocent라는 문장이 왔어요. 나는 그가 결백하다는 걸 믿는다 라고 했는데 목적어 자리에 지금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얘를 연결해 주려면 접속사 뭘 써야 되느냐? and나 or나 but이 아니라는 거죠. 명사절을 이끌 때는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문장만 연결해 주지 다른 역할을 못해요. 다른 역할을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he is innocent. 그는 무죄야. 그는 결백하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구나. 즉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오면 that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동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접속사 that과 동격의 that을 구분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격의 접속사도 접속사 that도 명사절이고요. 동격도 여러분, 동격이 뭐예요? 명사를 나타내는 또 다른 명사잖아요. 즉 동격을 이끄는 문장 that도 역시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동격의 that이나 접속사 that이나 둘 다 접속사 that 명사절이 이끄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좀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the fact,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that he is innocent. 그가 결백하다는 사실은 여기 fact와 that이 지금 동격이에요. is true.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거네요.
그가 결백하다는 사실은 진실이다. 참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똑같습니다. 접속사 대시나 동격의 대시나 둘 다 완전한 문장인 명사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둘 다 똑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I know a man that ran in the Boston Marathon last year.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시 여기서 관계대명사고 앞에 있는 a man이 지금 선행사거든요. 자, 중요한 거 that 다음에 나온 문장을 좀 봐주세요. that 다음에 바로 ran이라는 서술어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죠? 그렇다면 얘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뛴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은 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절과도 다르고 관계대명사하고도 좀 다릅니다. 굳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은 관계사예요. 관계사, 이게 뭔 말이죠,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은 관계대명사도 되고요. 관계부사도 돼요. 좀 약간 특이하죠? 근데 우리가 아직 관계부사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은 또 다른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과도 또 따로 또 구분되는구나.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기초적인 그 문법사항을 물어볼 때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의 차이는 뭐야? 라고 물어볼 때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볼 때가 바로 선행사의 유무예요.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즉 얘는 지금 앞에 선행사가 존재해요. 선행사는 참고로 명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어?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주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는 없고요. 아까 제가 명사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보통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가장 많이 이끄는 접속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동사가 와요. 주로 동사 다음에 사용돼요. 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저기 앞에 나온 예문처럼 I believe that, I know that 이렇게 believe나 know나 뭐 이렇게 동사 다음에 that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10중 8구 접속사 that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요 앞에 보시면 뭐가 있었죠? 동격의 that 기억났었죠? 가끔씩 동격의 that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뭐가 있었어요, 앞에? 명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that이 있었어요. that절이 있었는데, 명사 다음에 나왔던 요 that은 선행사가 아니라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거든요? 이건 동격의 that이에요, 요게.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도, 그것이 동격일 수 있구나. 즉,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단 우리가 이게 접속사 that이야, 관계대명사 that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있으면 일단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느냐? 관계대명사라면 다음에 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왜?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둘 중에 하나가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관계대명사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얘는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접속사 that은 어땠어요, 여러분? 접속사 that은 단순히 문장만 연결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었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있었어요.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느냐 요거 먼저 판단해 주시고, 선행사가 있다 없다까지 다 판단되고 그 다음 문장이 완전한 거냐 불완전한 거냐까지 우리가 판단해 주신다면 이게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를 훨씬 더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통해서 좀 풀어보면서 우리가 that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습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that의 성격을 밝히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The belief that capitalism is perfect is myth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that줄을 보시면 여러분, 선생님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 that이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일단 문장을 연결하는 건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 서술어는 냅두고요. 두 번째 서술어가 나왔다 그럼 그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the belief is myth예요. 그런 믿음은 신화입니다. 여기서 신화라는 말은 제우스가 나오거나 혹은 단군 신화처럼 신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또 신화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잘못된 관념, 신념 이런 것들도 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가 완벽하다라는 믿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본주의는 완벽합니다. 문장이 어때요? 완전하네요. 그럼 얘는 선행사가 있지만 속으면 안 돼요. 선행사가 있지만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동격의 대시. 얘는 그러면은 that의 성격은 동격의 that. 혹은 접속사로 봐주셔야 돼요. 접속사 that.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본주의가 완벽하다는 신념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The belief I had in my mind was destroyed 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The belief was destroyed. 그 믿음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I had in my mind.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that은 뭐예요? 얘도 동격인가요? 얘도 얘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I had 다음에 문장이 어때요? 목적어가 없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된다?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관계대명사 that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It is true that he is innocent.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는 순진합니다. 무죄입니다. 문장이 완전해요. 그럼 역시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인데 그렇다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볼까요? is true. 사실입니다. 뭐가? 그가 결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얘는 가짜 주어예요. 대디하는 진주어. 즉 주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죠. 역시 명사절입니다. 왜? 주어 자리에 명사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명사절이 그 명사가 하는 일이 뭐지? 뭐 동사가 하는 일이 뭐지?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지? 요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 그 문장 성분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장 성분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잘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는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관계대명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사용하는 선행사들을 암기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것도 요즘은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깨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접속사 that은 뭐고 관계대명사 that은 뭐지? 요거를 저희가 찾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that을 쓸래, which를 쓸래, what을 쓸래 요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장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때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야. 이 자리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야. 요 눈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저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속사가 들어갈지 관계대명사를 들어갈지를 구분할 때 가장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즉 앞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첫 번째로 모시고요.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느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느냐. 즉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다 있느냐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가 없느냐.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지 아니면 접속사를 써야 될지를 저희가 쉽게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장이 불완전하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밖에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은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오늘 강의에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드리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더 자세한 그 나머지 그 관계대명사 강의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